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10회 이명박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3년 7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현대건설도 로비를 했었죠? 네, 모르죠. 어느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던 것이 전두환 정권 이후에 비밀리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은 몰랐다는 투다. 그러나 1977년부터 14년 동안 사장, 회장을 지낸 이명박이 나는 모르는 일이요, 위에서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의 위가 누구란 말인가? 혹시 정주영? 그렇다면 정주영 혼자 로비를 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명박이 현대건설의 금품 로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 말, 믿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는 점은 검찰 수사로도 확인됐다. 뜻밖에도 19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 입증됐다. 이명박 의원님, 바른말 합시다. 1991년 현대건설 사장일 때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석유 비축기지의 공사 수주, 이때 그냥 딴 거 아니잖아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각종 당시 석유개발공사 사장에게 사례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거 맞습니까? 만약 제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강민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다음 내용은 다소 극적 구성을 했음을 알린다. 이명박 의원은 유각종 사장이 강제를 하는 바람에 돈 8억여 원을 냈고 액수도 관례로 인정할 만했습니다. 기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대가성이 있다면요? 그러면 기소해야죠. 부당이득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991년 6월 현대건설은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646억 원에 따냈지 않습니까? 그때 현대건설이 써낸 낙찰가는 공사 예정 금액의 94.2%였고요. 대부분의 국책공사가 공사 예정 금액의 80% 안팎 수준에서 낙찰되곤 했던 관례를 보면 94%가 넘는 공사 금액을 써냈다는 것은 이건 결국 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유각종,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더 있었는지 좀 더 파보셨어야죠.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의 흑역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9회에서 우리는 이런 이명박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나도 한 사람의 근로자였습니다. 스스로 근로자라고 한 이명박이 회장으로 있던 현대건설 안에서 노조위원장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1998년 5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지난 6일 밤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현대건설 노조 설립 추진위원장 서정희 씨가 오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와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현대건설 최재동 관리위사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달의 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정체 모를 청년 5명에게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목포에 도착한 직후에도 계속 서 씨의 눈을 가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 씨에게 현대건설의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하나 써달라. 내가 써주면서 사직서만 요구하더냐? 그렇다. 돈은 얼마 받는 거로 돼 있느냐? 1,700만 원 받는 거로 돼 있다. 서 씨는 범인들이 사직서를 받자 어젯밤 일이 잘 풀렸으니 술이나 마시자면서 서 씨를 술집으로 데려가 취하게 한 뒤에 목포 시내 동아 여인숙에 자신을 남겨둔 채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노조는 1987년 8월 설립됐다. 필압되기 이틀 전 서정의 씨는 이명박 회장이 자신을 만났다는 주장을 한다. 노조 설립 포기해라. 아니요, 그걸 왜 회사가 강요합니까? 부당 노동행위 아닙니까? 이것 봐, 노조를 설립하면 물리적 충돌뿐이야. 그런 혼란을 원해? 서정의 씨는 납치된 뒤 이명박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비난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왜 신고했습니까? 납치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은 따로 있었다. 최재동 이사. 이 사람은 청부 납치의 대가로 우선 자기 돈 2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 돈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려고 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겠는가?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연히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재론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최재동 이사가 한 말이 있다. 오래전 일이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명박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납치를 실행에 옮긴 최재동 이사, 또 강모 부장 이 두 사람은 추후 다시 현대계열사 중역으로 재기용됐다. 사실도 강조했다. 최 이사는 현대산업개발 이사로 복직해 전무까지 승진한 뒤 퇴사했고, 강 부장은 프로야구팀 현대유니콘스의 사장과 구단주를 역임했다. 이명박은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2007년 7월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나온 대화를 들어보자. 1998년 5월 현대건설 초대 노조위원장이 조직폭력배에 납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회장인 이명박 후보가 총괄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납치를 주도한 이사가 납치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 임원 개인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납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의 답. 1987년에서 88년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고 노사 문제가 격렬히 나왔을 때입니다. 특히 창원, 울산이 심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화이트 칼라가 노조를 만들면서 회사로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현대가 만들면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위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상층부가 이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는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납치 사건은 회사 상층부의 뜻과는 달리 노조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 결성 당시 1894명이었던 노조는 역으로 회사 측의 탄압이 노조 가입을 부추겨 89년 12월 2541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사측은 다시 힘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발단은 정주영 명예회장이었다. 1989년 12월 그룹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를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요. 아시겠어? 이런 왕 회장의 지시로 경영진들은 노조 탈퇴 강요에 나서게 됐다. 노조 집행부를 해외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내고 불복하니까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출군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비원 수십 명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여러 차례 노동부와 경찰에 이명박 회장 등 회사 간부들을 부당노동 행위 및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섰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정훈목 사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노동부는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결국 그해 6월 이명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명박, 입건까지 된 상황이면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퍽이라. 절대 복직시키지 마. 이런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떠난다. 1992년 1월 4일 정주영에게 사의를 표한다. 일방적이었다. 그룹 수뇌부 회의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난 정주영. 오늘부로 나하고 이명박 회장은 현대를 그만두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 하세요. 현대는 새해 벽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연수원에서 사장단 연수를 연다. 이 버스에 이명박은 매년 올랐다. 그런데 그는 버스 승차장이 아닌 정주영의 방을 찾는다. 회장님. 왜?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 회장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거침없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한마디로 내 의사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새 정당에 참여하든 말든 나를 현대에서 분리하겠다는 기업주의 일방적 권리 행사를 나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한번 만나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 앞에서는 특히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순간 27년간의 현대와 나 사이에 묶여있던 이 단단한 끈은 해체됩니다.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 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